안녕하십니까. 자, 5월 13일 날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모여가지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되고 있는 법들이 시험 범위인데, 올해 시험 공고일은 7월 22일입니다. 그래서 7월 22일 날 시행되고 있으면 다 뭐로 들어가냐면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5월 13일 날 개정된 사항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더더군다나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하는데 양이 많지 않고요. 또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한 문제가 나오는데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좀 불편하긴 하고 번거롭긴 하지만 요것만 정확히 이해하시고 공부하신다면 한 문제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본 강의 맨 마지막에 제가 요 강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공지사항에다 올려놨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해드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일단 프린트가 5월 13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사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2조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는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환산보증금의 한도를 규정해 놓고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를 않죠. 그죠?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게 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따라서 민법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요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뭐가 없냐면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개정을 했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길 날 뭐가 생기냐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게 첫 번째 개정된 사항입니다. 중요하겠죠, 그죠? 다시 한번요. 환산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길 날 뭐하죠? 대항력이 생긴다. 뭐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할 것은 뭐냐면, 원래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건 적용이 됐었잖아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죠? 근데 여기다 이제 뭐죠? 무엇도요? 대항력도 취득하게 됐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 바라고, 이것이 2조 3항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조의 3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권리금이라는 것은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입법 법에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뭐 민법에도 없고 뭐 어디에도 없었는데 이번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을 신설하게 됐고요.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게 들어왔느냐? 사회적으로 뭐 권리금이 보장이 안 된다, 또 뭐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본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한 건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권리금이 보장이 안 돼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법을 했다. 그러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준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오해다. 다시 말하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따라서 이런 질문, 문제지문에서 최근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제부터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된다. 그럼 그건 뭐예요? X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느냐? 일단 10조의 3 해가지고 1항과 2항은 개념인데, 1항은 뭐 권리금의 개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2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이에요. 상가 임대인이죠. 을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은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임차인으로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권리금을 얼마를 주고 들어왔냐면 3억 원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잘 돼서요, 치킨집, 뭐 예를 들어서 뿅간다 치킨집을 넘기려고 해요. 그래 넘기려고 고민하고 있는 어느 날 병이 와가지고 저한테 요 치킨집을 넘겨주십시오. 우리 어떻게 해요?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병이 을에게 권리금을 뭐 하게 돼요?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게 되고, 이제 을은 병을 데리고 누굴 찾아가요? 갑을 찾아가가지고 인사하십시오. 이분이 우리 치킨집을 앞으로 운영하실 겁니다 라고 소개해 줄 거고요. 그럼 이제 갑과 병이 만나가지고 새롭게 뭘 하게 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시 말하면 권리금은 누구와 누구 간에 수수하는 거죠? 기존의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 간에 수수하고요. 새로운 세입자는 새롭게 다시 임대인과 또다시 무엇을요?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이런 자영업, 치킨집이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자, 10조의 3의 2항을 보시면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누구죠? 병이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병이 을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요 계약이 뭐죠? 권리금 계약이다. 개념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조 4부터 이제 권리금 회수의 기여 보여 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1항을 보시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켜. 여기다 밑줄 쳐 놓을까요?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여기 누구죠? 병입니다. 병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까지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권리금을 임대인이 주겠다는 거는 없죠. 다만 임대인이 권리금을 을이 회수하는 것을 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꼭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이것도 언제나 방해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기 전 3월부터 종료시까지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끝나기 전 3월 이전이라면 이러한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고요. 또 종료가 된 후에도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되니까 좀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조금 제가 이런 거를 평가하기 좀 주제 넘는 것 같지만 조금 법 규정이 이게 세입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임대인에게 좀 치우친 게 아닌가, 더더구나 좀 이따 보면은 대기업에 또 눈치를 본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긴 해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기억해 두자고요. 다시 한번요. 권리금을 임대인이 돌려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끝나기 전 3월부터 종료시까지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뭐하지 못하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끝나기 전 3월 이전이라면 방해도 상관이 없고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방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계속 보시면 다만 제1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이게 뭐냐면 임대인의 계약갱실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법 공부하기 중요한 게 뭐였어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8가지 사유가 있으면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었죠? 거부할 수 있었죠. 요 8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임차인이 뭐 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네요. 끝나기 전 3월 이전이나 종료된 후에
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을의 권리금 회수를 뭐 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요 방해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끝나기 전 3월부터 끝나기까지는 방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1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누구죠? 병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을이 병을 데려와서 갑을 소개시켜줬더니 갑이 병한테 카톡을 했어요. 그 권리금 을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달라라고 할 수가 없고요. 갑이 별말 아는데 병이 갑한테 와서 자, 권리금 제가 사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권리금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는 없다. 누가 권리금을 받아야 돼요? 임차인이 받아야 되니까요. 2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이것도 뭐가 돼요? 금지가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 을이 병과 만나서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갑한테 병을 소개해줬거든요. 근데 갑이 엉뚱하게도 월세를 2배 올리겠대요. 보증금을 뭐죠? 50% 올리겠대요.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나 임대차 계약 안 하겠어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을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뭐죠? 방해받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뭐죠? 2호죠. 3호,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했고요. 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무슨 취지죠? 자, 병을 갑한테 소개했더니 갑이 병을 보더니 인상이 더러워서 당신과 임대차 계약 못하겠어 라고 정당한 이유 없이 뭐하지 못해요? 거절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2호가 좀 빠졌네, 그죠? 2호,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뭐하게 해요?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갑이 병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을한테 권리금 주지 마셔. 나 권리금 인정하지 못하겠어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끝나기 3월부터 종료시까지는 첫째, 갑은 병에게 권리금 달라고 할 수 없고요.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고요. 둘째, 갑은 병한테 을에게 권리금을 주지 말라고 요구할 수 없고요. 셋째, 지나치게 많은 차임을 인상하거나 보증금을 증액을 요구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방해할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 계약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죠? 거절할 수가 없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항인데 요 4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가 없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있느냐? 1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자, 갑이 보니까요, 병이 뭐 월세도 낼 능력이 없어 보이고요. 또 더더군다나 보증금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어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을 뭐 할 수 있죠?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2호는 너무 추상적인데요.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때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고요. 3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좀 주어가 빠져 있는데 앞에 임차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자, 치킨집 한다고 세를 줬어요. 근데 이 을이
1년 6개월이 넘도록 장사를 안 해. 그냥 비워놓고 뭐 휴가 좀 이렇게 해놓고서는 느닷없이 병을 들여가지고 얘한테 권리금 받고 넘겼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때 갑은 병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병을 만나가지고 권리금을 수수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갑에게 소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이 알아서 정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정과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이 정이 만약에 을에게 이미 권리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라면 갑은 병과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 누구죠? 정이죠. 임차인과 을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다면 갑은 병과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죠. 자, 그 다음 이제 사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방해하면 안 돼요. 근데 앞에서 했던 네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방해하는 바람에 을이 결과적으로 권리금을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권리금 자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갑에게 뭘 청구하게 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요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요 문제가 뭐죠? 사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을이 원래 주고 들어온 권리금은 3억인데 지금 장사를 잘해가지고 병한테 넘기기로 했을 때는 얼마를 받기로 했냐면, 예를 들어서 5억을 받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사망을 읽어보죠.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여기서 얼마죠? 5억이죠. 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이게 뭐죠? 3억이죠. 중 낮은 금액을 뭐예요?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아무리 많더라도 둘 중에 낮은 거 얼마를 넘지 못해요? 3억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물론 이것도 누구한테 유리한 거죠? 임대인에게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사항은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항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몇 년이 지나면요? 3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5항은 뭐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취지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조의 5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면 10조 5는 자, 지금 이게 보호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죠? 끝나기 3월부터 종료 시까지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미약하게 규정을 해놨는데, 이것도 모든 상가 임대인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규정이 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뭐 3월부터 종료 시까지는 아무 때나 권리금 회수를 뭐 할 수 있어요? 방해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발생하도록 법을 만들어 버렸는데, 자 보시면 10조입니다. 제 10조의 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놨으니까 지금 나오는 이 사람들은 권리금 회수를 뭐 할 수 있어요? 방해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읽어보시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이게 뭔가 해서 제가 유통산업발전법을 찾아봤더니 가로에 적어놨죠.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는 준대규모 점포, 또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대기업 지역의 대기업 직영의 슈퍼, 이게 뭐죠? 뭐 GS 마트나, 그죠? 아니면 뭐 홈플러스에 수용하는 뭐 슈퍼마켓 이런 것들의 경우의 일부인 경우, 이거를 일부를 임대한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이상하게 됐어요.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백화점 지하에 있는 국수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권리금을 5억을 주고 들어갔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제가 한 2년 장사를 해보니까 이거 너무 힘들고 돈도 크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했더니 백화점에서 못하게 막아요. 백화점에서 그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권리금 절대 주지 말라고 막 지랄거리고 있어요. 이런 상태라면 TV에 나올 만한 일이죠. 갑의 횡포잖아요. 저는 피눈물 나겠죠. 저는 5억 들고 백화점 들어가서 국수 장사를 했는데 이제는 끝나고 나가려 했더니 이놈들이 뭘요? 권리금을 못 받게 막 막고 있단 말이죠. 이거 뭐 궁금합니다. Y나 뭐 PD 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나갈 정도로 굉장히 부당한 건데 이제는 법적으로 그것이 뭐 하게 됐어요? 가능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뭐 할 수 있게요? 방해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해줬어요. 완전히 뭐 갑의 행포입니다. 그 다음에 2항인데 자, 우리나라 또 힘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국가가 있죠. 그죠? 국가도 또 빼줬어요. 2항을 보시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데 이 공유재산은 뭘 말하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말해요. 그러면 대기업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뭐 해도요? 방해해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 입법이니까 반드시 나오고 있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조의 6과 10조의 7은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그래도 꼼꼼히 좀 읽어보시. 낯설면 헷갈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형에 나오네요. 10조의 8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법을 공부하면서 이상한 걸 느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신 거예요. 자, 뭐가 이상하냐면 임대차는 이익의 차임을 연체하면 쫓겨나요. 해지당해요. 다시 말하면 2달치를 안 내면 뭐 당해요? 해지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법 보면 3기 3달치를 안 낸 사람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다만 임대인이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는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균형이 안 맞죠. 자, 생각해 보세요. 2달을 안 냈으면 쫓겨나요. 그죠? 근데 2달보다 더한 석 달을 안 낸 사람은 쫓겨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합시다. 계약갱신을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싫다라고 뭐만 할 수 있어요? 거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입법적으로 전혀 뭐죠?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비판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10조의 8을 추가를 했습니다. 읽어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개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제는 상가 건물 임대차를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하려면 2기가 아니라 몇 기예요? 3기 차임을 연체해야 돼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참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민법상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는 2기분을 연체하게 되면 해지당합니다. 이에 반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는 2기분이 아닌 3기분을 연체해야지만 뭘 당해요? 해지당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 이것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나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칙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부칙은 좀 어렵게 내려고 그러면 부칙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자, 2조를 볼게요. 자, 부칙 2조입니다. 1조는 안 볼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시작할 때 사업을 초과하더라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제는 이 길부터 뭐가 생긴다고요? 대항력을 갖게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 임차인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도 다 이것을 적용해 주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2조를 보시면 제2조 사망의 개정 규정 이게죠? 그죠? 제3조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더라도 뭐가 생기진 않아요? 대항력이 생기진 않아요. 5월 13일 이후에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업자 등록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인정해 줍니까?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대항력을 갖게 되는 임대차는 현재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다. 그럼 뭐가 돼요? X다. 왜냐하면 5월 13일 이후에 새롭게 계약을 하거나 갱신한 임대차에 대해서만 뭘요? 적용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입니다. 제10조의 4호의 개정 규정, 권리금 해수 방해 금지 규정이죠.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자, 이거는 모든 임대차에 뭐죠? 다 적용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요 규정은 현재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도 뭐가 돼요? 적용이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개정된 사항인데 보시면 들으시면서 느끼신 거 있죠?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또 굉장히 뭐예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올 텐데 까다롭게 나올 테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한번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보안 문제를 생각하시고 프린트를 보시는데, 자, 이거는 뭐 이렇게 길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정도의 샘플이기 때문에 길게 맞는 거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 중 틀린 것은 A. 상가 건물 임대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경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예요. 이제는 뭘 갖게 됩니까? 대항력을 갖게 됐고요. 주의하실 것은 대항력만 갖는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라요. 다시 말하면 요 사옥을 초과한 사람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 일자까지 했다 그래도 뭐는 인정하지 않아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뭐만 인정해 준다고요? 대항력. 따라서 대항력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A는 뭐예요? X인 거예요. B번 임차인 주소나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주소나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X예요.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었죠. 첫 번째 사유 뭔가요? 차임 등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권리금 회수를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B번도 그래서 뭐예요? X예요.
10번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높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X예요. 높은 금액이 아니라 뭐죠?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X죠. D.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임대차의 경우에도 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X예요.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대기업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합법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뭐 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가 있어요. 2번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예요. 이제는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2기가 아니라 3기를 연체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어요. F번 상가 건물의 임대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도 대항력이 인정되며 본 규정은 이 법 시행 5월 13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X예요. 5월 13일 이후에 새롭게 계약을 하거나 갱신한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5번에서 모두 틀림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될 거니까 개정된 사항 꼼꼼히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이제 들으시면 처음에는 와 어렵다 뭔 소리인지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반복하셔서 확실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